베트남 교통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길을 건널 때 뛰거나 갑자기 멈추면 안 돼요. 로봇처럼 일정한 속도로 걸으면 오토바이들이 알아서 피해갑니다. 이게 베트남 거리 생존법이죠. 안녕하세요. 해안행TV입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처음 베트남에 갔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멘붕 상태에 빠진다고 하죠. 이 오토바이 홍수 속에서 길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지인들이 알려주는 꿀팁은 그냥 천천히 걸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베트남만의 독특한 생존법이에요. 서두르면 오히려 더 위험하거든요. 오늘은 베트남 여행에서 절대 해선 안 되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베트남 안전여행 팁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출입국 관리가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여권에 작은 얼룩 하나, 찢어진 자국 하나만 있어도 입국 거부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여권에 커피 얼룩 하나 있다고 입국 거부된 사례는 유명하죠.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은 기본이고 페이지가 구겨졌거나 물에 젖은 흔적도 안 됩니다. 여권 상태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출국 전에 재발급 받으세요. 더 무서운 건 여권을 분실했을 때입니다. 베트남에서 여권 잃어버리면 최소 일주일은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해요. 푸꾸옥이나 나트랑에서 분실하면 더 끝장입니다. 한국 공간이 없으니까 비행기도 못하고 육로나 배로 하노이나 호치민까지 가야 하거든요. 베트남 공항에서 첫 번째 주의사항, 입국 심사줄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거 절대 금지예요. 당국에서 즉시 제재하고 심할 경우 정말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골동품이나 문화재 같은 건 아예 사지 마세요. 출국할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국인은 베트남 무비자 체류 기간이 최대 45일까지 가능하지만 혹시 그 이상 체류 계획이 있거나 재입국 일정이 있다면 미리 전자비자 확인 필수입니다. 준비 안 하고 가면 공항에서 낭패 봅니다. 베트남에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함정들이 있어요. 첫 번째, 도넛 사기입니다. 하노이 구시가지에서 아주머니들이 무료로 도넛을 권해요. 하나 받아 먹으면 갑자기 한 바구니 값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바가지 가격이죠. 심지어 따라오면서 돈을 달라고 소리 지르기까지 하죠. 두 번째, 베트남 전쟁 시 불발탄 지역입니다. 꽝찌성이나 응해안성 같은 중북부 시골은 지금도 위험합니다. 2019년에도 꽝찌성에서 농부가 불발탄을 건드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 4만 명 이상이 불발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정해진 길만 다니셔야 합니다. 세 번째, 땀주라고 불리는 거주 신고입니다. 베트남 또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처럼 자국 방문 모든 외국인들에게 거주 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이 12시간 안에 거주 신고를 해야 하죠. 보통 호텔에서 대행해주지만 에어비앤비나 개인 소개로 숙소를 정해 거주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여권 분실을 하면 처리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베트남 공항에 도착하면 삐끼들이 달려듭니다. 무시하고 지나가세요. 안전한 택시는 흰색 비나선과 초록색 마일린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택시들을 그대로 베낀 가짜 택시들이 있어요. 색깔도 똑같고 영어 철자도 비슷하게 써붙였습니다. 보통 그랩이 안전해서 많이 사용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첫째, 앱에 뜬 차량 번호와 다른 차가 와서 타려고 하면 절대 타지 마세요. 둘째, 기사가 목적지 확인한다며 휴대폰을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마세요. 앱을 취소시킨 후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는 수법입니다. 현금을 사용할 때는 절대 현금 뭉치나 지갑을 기사에게 넘기지 마세요. 도와준다는 핑계로 지폐를 빼돌리는 사기가 정말 많거든요.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 날치기가 일상입니다. 인도를 걷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에 가방을 뜯기는 거예요. 가방은 도로 반대편 어깨에 메고 횡단보도에서 휴대폰을 보거나 지갑을 들고 다니지 마세요. 식당에서 테이블 위에 소지품을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요. 베트남 교통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길을 건널 때 뛰거나 갑자기 멈추면 안 돼요. 로봇처럼 일정한 속도로 걸으면 오토바이들이 알아서 피해갑니다. 이게 베트남 거리에서의 생존법이에요. 현지 오토바이 렌트는 가급적 피하세요. 베트남은 오토바이 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고 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현지에서 오토바이 직접 운전은 자제하세요. 베트남 음식은 맛있지만 함정이 있어요. 수돗물은 절대 마시지 마세요. 특별히 잘못된 음식을 안 먹었는데 배탈이 나는 경우는 대부분 물과 얼음 때문입니다. 현지에선 밀봉된 생수만 드세요. 길거리 음식보다는 위생 등급이 확인된 식당을 이용하세요. 가성비 좋다고 위생 상태가 의심스러운 곳에서 먹으면 여행 내내 고생할 수 있어요. 숙소는 가성비도 좋지만 안전을 위해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호치민에서는 일군 중심가라 동커의 거리 근처가 안전해요. 사군이나 빈탄군 같은 외곽은 밤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노이는 호안기엠 호수 주변 구시가지가 최고예요. 관광경찰도 많고 사람들도 항상 많거든요. 다낭은 미케비치 근처, 푸꾸옥은 롱비치 근처가 안전합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공식 플랫폼을 이용하고 체크인할 때는 전기, 수도,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항상 확인하세요. 4월부터 10월까지는 댕기열이 기승을 부립니다. 댕기열은 댕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서 걸립니다. 잠복기가 보통 5에서 7일 정도라서 보통 귀국 후에 증상이 나타나죠. 심한 고열과 두통, 근육통이 주요 증상입니다. 예방접종이나 백신이 마땅치 않아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모기 퇴치제는 필수이고 밝은색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세요. 귀국 후에 이상 증세가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베트남은 불교 문화권이라 지켜야 할 예의들이 있어요. 사람 머리는 절대 만지지 마세요. 발로 사람이나 물건 가리키는 것도 무례합니다.
팔짱 끼는 것도 신뢰가 될 수 있어요. 사원에 갈 때는 어깨와 무릎이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고 신발은 벗으세요. 젓가락을 밥에 꽂는 건 제사를 연상시켜 금기예요. 그릇을 젓가락으로 두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장소에서 과한 스킨십은 피하고 대화할 때도 지나친 신체 접촉이나 큰 목소리는 자제하세요. 간단한 베트남어 인사말 정도는 알아두세요. 신짜오, 까몬 정도만 해도 현지인들이 좋아하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긴급 연락처도 꼭 메모해두세요. 경찰은 113, 화재는 114, 구급차는 115입니다. 또한 현지 대사관 같은 제외공간과 영사 콜센터 연락처도 잊지 마시고요. 정리해보면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답게 공권력이 강해서 전반적인 치안 상태는 안전한 편입니다. 하지만 유명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택시 사기, 오토바이 날치기, 소매치기 같은 부정적 요소들은 여전히 있지요. 특히 외국인 관리가 엄격해서 출입국 관리와 여권, 거주 신고에는 정말 신경 써야 합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여행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2가지만 더 조심하세요. 간혹 메탄올이 들어간 가짜 술이 유통되는 경우가 있어 치명적인 위험이 있으니 정체불명의 술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렴한 현지 마사지도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베트남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의사항들만 잘 지키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실 수 있어요. 해안행TV 새로운 시리즈 어떠셨나요? 다음 편은 어느 나라로 가면 좋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